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나누는 대화를 살짝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중국인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문장을 다 보여주는 게 이해상 좋지만 실제로 대화할 때는 진짜 많은 것들을 그냥 다 생략하고 진짜 짧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친구랑 얼마 전에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외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근데 잠깐만 이 한 대화 뭉치 너무 유용하잖아.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그대로 쏙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페 투어, 맛집 탐방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깊은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딱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그 대화를 바로 보고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단어들이 아니 왜 이 단어가 여기에 있지 싶고 좀 문장들이 좀 뭔가 알쏭달쏭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랑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그 중국인 선생님하고 그 중국인 선생님 친구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시 보내면서 화면 녹화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인 선생님이 링크를 하나를 보내면서 这次不会踩雷了吧?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这次라는 거는 이번이라는 뜻이죠. 요 츠가 번회를 나타냅니다. 동작의 횟수를 셀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这次 이번에 不会 뭐뭐바 라고 했는데 不会라고 하면은 호의가 가능성을 나타내니까 가능성의 부정을 나타내고 앞에 부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문장 끝에 바는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세트로 묶어서 외우면은 뭐뭐일 리가 없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뭐 자리에 踩雷了 지뢰를 밟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踩雷가 지뢰를 밟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번에는 지뢰를 밟을 리가 없겠지인데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지뢰를 밟을 일이 당연히 없죠. 근데 왜 지뢰를 밟다라는 표현이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유명한 커피숍, 맛집 아니면은 예쁜 포토존이 있는 그런 장소 이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많이 보이고 또 많이 이제 찾아도 가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너무 많고 또 그런 곳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은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막상 딱 갔을 때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차일레이를 쓰는 겁니다. 맛집이나 아니면은 예쁜 장소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면은 그 유명세보다 좀 그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을 때 잘레일러 지뢰를 밟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딱 갔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맛이 너무 평범한데 혹은 맛이 없는데 혹은 어떤 장소에 갔는데 진짜 예뻐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외국 같아 이러고 딱 왔는데 응? 이게 다야?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我踩雷了 혹은 이게 반복이 됐을 때는 또 지뢰 밟았네 또 실패했네 라고 해서 又踩雷了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보고 싶으시면은 요런 문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커피숍에 가면 항상 늘 시키던 아를 시키는 사람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새로 나온 것들을 이제 도전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하는 만큼 실패도 할 일이 많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每次我点的饮料都不一样所以经常踩雷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每次 하면은
这次는 매번입니다. 这次는 이번이었죠. 每次는 매번입니다. 每次 매번 我点的 点이 주문하다니까 내가 주문하는饮料 음료는 또 모두 不一样 다르다. 所以 그래서 我经常 나는 자주 踩雷 실패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제 답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我今天也刷到这家了想去 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我今天也 라고 하면 나도 오늘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我也 라고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실 것 같은데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今天이나 明天처럼 시간사가 왔을 때는 시간사 뒤로 예를 보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刷到这家了 라고 했는데 요 刷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这家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这家는 这家 餐厅의 줄임말인 거죠.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이 링크 보낸 게 식당이니까. 네, 요 자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상점을 살 때 쓰는 양사이기 때문에 이 식당 할 때는 양사 중간에 넣어서 这家 餐厅인데餐厅인 거 아니까 그냥 빼고 这家 여기 혹은 이 집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집을 나도 여기를 슈화했어 라고 했는데 슈화했다? 이 슈화가 무슨 뜻이 원래 뜻이 여러분? 솔 같은 걸로 이렇게 닦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슈화슈화 하고 닦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카드를 긁다라고 할 때도 슈화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바로 그 슈화입니다. 근데 슈화这家? 이 식당을 슈화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식당을 샀다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면서 보죠. 컴퓨터 할 때도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서 보죠.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뭐 인터넷 이런 거를 할 때 계속 이렇게 밀어 올리고 스크롤을 내리고 이러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슈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화手机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SNS 명칭을 넣을 수도 있어요. 슈아인스라고 하면은 어색하다.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슈아도인이라고 하면은 틱톡을 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슈아리오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리오옌이라는 거는 댓글이잖아요. 그럼 댓글도 이렇게 내리면서 보니까 댓글보다도 슈아리오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슈아가 계속 이렇게 내리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연달아서 하게 되는 것도 슈아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아쥐라고 하면은 슈아电视剧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도 슈아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느낌이 그냥 칸 电视剧가 아니라 슈아쥐라고 하면은 계속 이 드라마가 한 편 끝나면 그 다음 편 나오고 그 다음 편 나오고 그 다음 편 나오고 그 다음 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정주행하는 그런 느낌처럼 계속 연달아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쭉 드라마는 한 번 보면 쭉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보다도 슈아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정주행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 정주행, 두 번째 정주행, 세 번째 정주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一刷, 二刷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봤어? 했을 때 나 이거 지금 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보기 시작했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라고 할 때 这是我的二刷 라고 하면은 이거 나 두 번째 정주행이거든 이런 뜻으로도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확실히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면은 슈아티라고 하면은 이 T가 그 문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做题가 아니라 슈아티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일까?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제 또 이제 슈아티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슈아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지금 말 나온 김에 시간이 뒤에 조금 남았지만 요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슈아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슈아빙이 뭐냐면 요 빙이 그 스크린을 뜻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의 스크린을. 그러면 슈아빙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스크린을 점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 사진을 이만큼을 올렸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그 피드가 전부 다 아무리 내려도 그 친구가 올린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我的 ins 被他的照片刷屏了 라고 하면은 내 인스타그램은 그녀의 사진으로 점령당해버렸어. 그녀의 사진밖에 없어.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시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想去라고 했죠. 想去는 가고 싶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我今天也说到这家了想去 나도 오늘 이렇게 보다가 이 집 봤는데 가고 싶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那个奶茶想尝尝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죠 이거는 那个奶茶 분명히 이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밀크티가 유명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눌러서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那个奶茶 그 밀크티 想尝尝 한번 맛봐보고 싶다. 장이 맛보다죠. 근데 尝尝 두 번 중첩해서 썼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맛을 좀 한번 봐보다 라는 뉘앙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去探个店啊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探店이 정말 좋은 표현인데 探店이 한국어로 하면은 이게 우리말에도 카페 투어? 맛집 투어, 핫플 투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투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탄이 탐험하다고 띠엔이 핫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핫플 안에는 식당, 커피숍, 뭐 포토존이 있는 어떤 예쁜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핫플을 탐험하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대화가 들어갈 때 링크를 보내면서 이제 구체적인 왜냐면 그냥 탄 띠엔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식당일지 뭐 커피숍일지 어디일지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게 모두가 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딱 보내면서 여기 엄청 좋더라 아니면 여기 되게 맛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我们去探个店啊 그럼 우리 여기 탐험하러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를 가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를 놓고 가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링크 보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는데 제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리면 我们去某某咖啡厅 某某커피숍에 가서 探店吧 하면은 이제 가서 투어하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뭐 식당으로 바뀌면은 我们去某某餐厅探店吧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군데를 놓고 정말 쭉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놓고 나서 我们去这几家 이 몇 그 곳을 뭐 커피숍이든 상점이든 뭐가 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양사는 찌아로 통일이니까 우리가 보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餐厅이라거나 카페이팅이라거나 넣을 필요 없으니까 我们去这几家探店吧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쭉 투어하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국인의 각도에서 궁금할 만한 그런 표현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이제 링크 보내면서 我们去探个店 우리 여기 가서 탄디엔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꺼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탐험 한번 하자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럽게 전달이 되는 정도라서 꺼는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 대신에 바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아로 대체를 하면은 이제 조금 그냥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탄디엔이 탐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디엔 하는 그 핫플은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나 어디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딱 봤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여기를 탐험해보고 싶어. 그럼 이제 취탄디엔을 하는 건데 이미 너무 유명한 핫플인 거예요.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다 누구나 다 가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되는 막 그런 엄청 유명한 그런 핫플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투어하다라고 할 때는 나카를 씁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장소가 그렇게 유명한 곳이라면은 我们去打个卡吧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카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슈아카라고 하면은 카드를 긁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카는 이제 카드를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유명하고 꼭 가봐야 되는 필수적인 장소를 스탬프를 찍고 다니듯이 나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청 유명하진 않은데 좋아 보이는 곳을 탐험해보고 싶을 때는 탄디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청 유명한 곳에 나도 가서 한번 카드를 찍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나도 가겠다라고 한다면 나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보내면서 여기 너무 유명하대. 여기는 진짜 겨울에 안 가면 안 된대. 이런 곳이다. 그러면은 我们去打个卡吧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법은 탄디엔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의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别有踩雷了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别 뭐뭐 라고 하면은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기를 이라고 해석을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有踩雷가 들어갔으니까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또 실패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서 실패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를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要不然我再也不信韩国的粤菜了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要不然 그렇지 않으면 我再也不信이라고 했는데 再也不 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않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再也不信 하면은 다시는 믿지 않을 거야. 한국의 粤菜 하면 이거 그 광동 요리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再也不뭐뭐러 다시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再也不信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한국의 粤菜 한국의 광동 요리를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 광동 요리였나봐요. 요 링크 안에 있는 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같이 실제로 중국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슬쩍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생활 밀착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즘 맛집도 많이 다니시고 또 예쁜 카페, 예쁜 핫플들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럴 때 쓰기 정말 좋은 그런 표현들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안녕!